있고 4번 경찰 책임의 원칙이란 자 여러분 이거 자 집중 한번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설명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 제가 그래 말씀드릴게요. 자 경찰권이 발동됩니다. 경찰권 발동. 특히 우리가 경찰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뭡니까? 명령하고 강제하는, 다른 말로 하면 공적인 권력이죠. 예. 권력은 뭡니까? 우월한 지위에서 아래로 명령을 내리는 게 뭡니까? 권력적인 행위, 권력적인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됐죠? 권력적의 반대말은 뭐다? 비권력적이다. 즉 서비스 활동 같은 게 비권력적인 겁니다. 어쨌든 이런 공적인 뭡니까? 권력을 발휘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 권력을 당하는 사람, 명령 강제를 받는 사람 입장, 즉 국민들이 받겠죠. 이 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권리가 침해돼요? 침해가 안 돼요? 침해가 되는 거죠. 시켰으니까. 자유가 제한되는 거 아닙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이 경찰권 발동할 때 아무한테나 발동해야 될까요?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만 발동돼야 될까요? 정말 필요한 사람. 공권력이 발동되어서 야, 너 이거 하지 마. 됐습니까? 이렇게 명령 강제를 해도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본적으로 뭐다? 위험을 일으킨 사람. 근데 그냥 위험이 아니고요. 경찰권이 발동될 만큼의 경찰상 뭐다? 위험. 위험을 일으킨 사람. 됐나요? 이 사람한테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야, 이거 하지 마.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하고 있습니다. 위험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경찰이 가만히 있습니까? 끄집어냅니까? 끄집어내죠? 안 돼. 명령 강제해서 끄집어낼 거예요. 자, 그 끄집어내는 무단횡단 했던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위험을 일으킨 사람.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뭘 발동한다고요? 경찰권을 발동합니다. 어때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상한 이야기?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면 멀쩡히 인도를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경찰권이 와가지고 명령 강제합니까?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가만히 선량한 시민한테 경찰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어떡해. 그쵸? 그러니까 경찰권 발동의 대상입니다. 발동의 대상. 됐나요? 누구한테만 발동한다? 같이 시작. 위험을 일으킨 사람. 뭘 일으킨 사람? 위험을 일으킨 사람. 됐나요? 이런 사람, 이제 이렇게 부르면 글자가 기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자? 짧게 이제 학자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경찰 책임자라고 부르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 경찰서장 같은 뭐 지휘권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책임자는 우리 경찰학 개론에서 말하는 경찰 책임자라는 말 뜻은 이 뜻이 뭐라고요? 위험을 일으킨 사람. 여러분 또 매치가 또 안 될 또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책임 뭡니까? 이 사람이 뭔가 책임져야 되죠. 뭘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일으킨 위험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됐습니까? 여기서 책임자란 말은 뭐에 대한 책임자를 말한다? 자기가 일으킨 그 위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자를 말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사람에게만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발동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칙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외도 있다 그랬습니다. 예외는 뭐냐? 내가 위험을 안 일으켰어. 예를 들어서 불이 났습니다. 그럼 불이 나면 경찰권이 발동되겠죠? 그럼 가가지고 뭡니까? 누구한테? 위험을 일으킨 사람. 즉, 불 낸 사람한테. 불 낸 사람한테 야, 불 꺼라고 명령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아니, 왜 없어? 진짜. 불 낸 사람한테 불 꺼라고 말 못합니까?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불 낸 사람한테 네가 불냈지? 네가 불냈어? 네가 불 꺼.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위험을 일으킨 사람한테 우리가 명령 강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불 안 낸 사람, 제3자, 구경하는 사람한테 어때요? 불 끄라고 명령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아니, 원칙은 돼요? 아니, 그러면 나 불 구경하는데 나 불 끄는 거 무서운데 나 불 꺼야 됩니까? 자, 뭐 결론적으로는 명령을 해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니, 불이 엄청 활발 타는데 불 끄라고 진짜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가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니까 상상을. 또 힘들어지네요. 자, 여러분. 아니, 아까 말했잖아요. 이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게 참 뭐냐면 모르겠어요. 이게
불 낸 사람이나 무단횡단한 사람이나 지금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인도를 그냥 걸어가는 선량한 시민이나 그냥 불구경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만약에 내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가 냈어요. 그러면 뭐 차가 부딪혀지고 위험해졌잖아요. 그럼 내가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그럼 경찰이 와서 나한테 이거 빨리 처리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없어요? 아, 그거예요. 아, 왜 이게 어렵지? 미치겠네. 그럼 옆에 지나간 사람한테 당신이 차 옮겨라 하면 돼, 안 돼? 그거 옮겨야 돼? 그럼 내가? 씨발,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우연히? 맞잖아요. 이걸 내가 왜 해? 아, 이게 당연한 거지, 여러분. 아, 물론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싶으면 해도 돼요. 그걸 말리는 건 아닌데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냐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너무 급박하다. 이 사람들이 안 도와주면 이 불 끄는 게 힘들어질 것 같다. 그리고 이 불 때문에 뭐다? 정말 다른 사람까지 피해가 끼칠 것 같다. 그런 상황일 때는 경찰이 제3자, 즉 위험을 일으키지 않은 책임자, 비책임자에게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책임자들도 명령에 따라야 될 의무가 생겨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예외는 명령할 수는 있는데 명령할 때는 반드시, 왜 그러면 옆에 제3자는 난 책임도 없는데 좀 위험한 일을 해야 되니까 어때요? 아니, 되게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일 때는 그럼 이 사람 권리가 침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뭐다? 법의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예외적이라 하더라도 명령 강제할 때는, 국민에게 명령 강제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급박해도 명령 강제시키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거 항상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어쨌든 야, 이게 어려운 내용이네요. 내가 진짜 사실 맨날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이거 가지고,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원칙, 이게 원래 그런 거죠, 이게. 어때요, 지금? 진짜 이거 배워서 하는 겁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아는 이야기입니까? 엄마 아빠도 아는 이야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는 이야기라고. 근데 이런 원칙을 이렇게 설명하면 말이 졸라 길어지니까 뭐라고 부르자?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상황을 우리는 경찰 책임의 원칙이라고 부르자 라고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는 야, 이거 경찰 책임의 원칙에 위반하는 거잖아. 이 말 뜻은 뭐겠습니까? 경찰권이 발동이 됐는데 누구한테 발동이 돼버린 거다? 위험을 일으킨 사람한테 발동된 거다. 위반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발동된 거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짧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아는 사람끼리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통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어떻게 배웠냐면 선생님이 가르칠 때 이렇게 하면 경찰 책임의 원칙 이란! 하고 이제 제목부터 쓰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 원칙은 이런가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생전 모르는 거 배우는 것처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어려워지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뭐 새로 생판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이거 사실은 우리 총론 부분에 경찰 작용법 할 때 설명을 드리는 내용인데, 핵심 요약할 때 여기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거 시험 나오면 학생들이 항상 틀리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진짜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이거는 초짜처럼 제가 가르칠게요, 여러분. 이거 틀리면 진짜 머리 개빡갑니다. 집중하십시오. 졸라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위험을 일으킨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경찰 책임자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그러면 나 경찰 책임자 되고 싶어. 여기 나 경찰 책임자 되고 싶어. 자, 경찰 책임자가 되려면 어때요? 나는 뭐 미성년자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꼭 성년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여튼 그렇죠. 상관없죠. 자, 그리고 또 내가 정신병자다. 제정신 가지고 있다. 행위 능력, 법적인 능력 이런 걸 꼭 갖고 있어야 될까요? 안 갖고 있어도 될까요? 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졸라 틀립니다. 갖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아. 아니, 경찰 책임자가 되는 요건이 뭡니까? 뭘 하면 경찰 책임자가 됩니까? 위험을 일으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경찰권이 발동돼서 당신은 경찰 책임자야 하고 된다고. 국적, 나이, 연령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니, 정신병자도 무단횡단하면 위험해 안 위험해요? 그럼 경찰이 명령 강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강제로라도 끄집어내야지. 이거 여러분
지극히 지금 당연한 이걸 못 알아쳐먹는다니까. 졸라 어렵게 막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건데. 오케이 여러분? 아 진짜 이거 진짜 잡고 가야 돼 이번 시간에 이거. 뒤에 또 나옵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그러면 경찰 책임자가 되는 요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 책임자가 되는데 경찰 책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미리 설명하겠습니다. 행위 책임이 있고요. 자, 또 이런 말 나오면 또 졸라쫄아 또 어려운 건 줄 알고.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자 우리 행위 책임, 그리고 상태 책임, 그리고 복합 책임. 자 일단 통박을 딱 굴리면 뭡니까? 행위 책임, 상태 책임 합하면 복합 책임 되겠죠? 됐죠? 자 제가 사례를 설명드릴게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기에 큰 대형 TV가 있어요. 예, 무슨 가전제품 매장인데 큰 TV가 있어. TV가 됐나요? 여기가 보도예요. 보도. 예, 사람들이 TV 앞에서 이번에 손흥민이 나온 축구 경기 막 그런 거, 아니면 뭐 유현진이 나오는 야구 경기, 뭐 올림픽이라면 올림픽 경기를 막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막 금메달 따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는 차도입니다. 차도 됐나요? 사람들이 너무 몰려가지고 차도까지 이렇게 사람이 막 나왔어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오케이. 여기 특히 차도로 나온 사람들이 위험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은 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 경찰 책임자라고 부를 수 있다. 위험을 일으켰잖아요. 자, 그리고 위험을 일으킬 때는 꼭 고의로 일으켜야지만 경찰 책임자가 된다. 고의로 안 일으키고 과실로, 실수로 해도 경찰 책임자가 된다? 그럼요. 실수로 해도 위험한 건 위험한 거잖아. 우리가 실수로 해도 경찰이 나와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 고의, 과실, 나이, 연령, 국적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위험을 일으키기만 하면 너는 우리가 강제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경찰권 발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위험해진 거는 누구 때문에 위험해졌습니까? 본인의 행위 때문에 그런 거죠. 본인의 행동 때문에 위험해졌잖아. 그래서 본인의 행동에 대한 위험을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그런 책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행위 책임. 끝! 이게 뭐가 어려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행위 책임이라고 부르자라고 그냥 이름 지어놨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좀 더 경찰 책임자라고 했는데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그래서 행위 책임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끝! 진짜. 듣고 나니까 너무 쉽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쉬운 걸 설명하니까 너무 짜증나는 게 기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사실 설명 안 해도 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를 맨날 백날 이렇게 판서까지 하면서 설명하면 못 알아먹어요, 학생들이. 자, 그럼 또 갑니다. 그럼 상태 책임 뭐냐? 상태 책임. 이런 상태.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이 전체적인 상태. 그쵸? 전체적인 상태가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이 TV라는 이 물건. 이놈의 물건 때문에 이런 상태가 발생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물건 때문에 생긴 위험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상태 책임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책임 앞에다가 항상 말을 집어넣으세요. 이걸 뭘 집어넣냐면 위험. 상태에 대한 위험을 책임져야 된다. 그럼 상태에 대한 위험은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이 TV 주인인데 꼭 이 TV의 진짜 주인이 아니고 이 TV를 관리하는 사람. 그럼 여기가 만약에 전자제품 매장이었다. 하이마트다. 그럼 이 하이마트 매장 관리자, TV 관리자. 그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그럼 맞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경찰이 명령해야 되겠죠. 야, TV 꺼라. 사람들 몰려있으니까 안 된다. TV 꺼라. 됐습니까? 네. 그 사람이 상태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자신이 관리하는 물건 또는 동물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한 상태가 발생하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동시에 지금 발생하고 있죠. 그럼 이런 상태를 우리는 복합적 상태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왕 설명한 김에 갑시다. 명확하게 하고 갈게요. 그러면 경찰권이 발동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행위 책임자들이고 이 물건한테 발동되는 것, 그러니까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소유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진짜 TV 주인은 사장님이겠죠. 하지만 이거 직접 관리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 직원이겠죠. 그러면 사장님한테 가서 TV 끄라고 한다. 그 관리자한테 가서 말한다? 관리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물건이나 동물에 대해서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친구 개를 빌렸어요. 나는 개 주인이다. 개 주인이 아니다? 친구 거 빌린 겁니다. 개를. 그리고 데리고 산책 나갔어요. 그런데 개가 딴 사람 물어버렸네? 그러면 개 주인, 친구가 책임져야 됩니까? 개를 데리고 나간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됐습니까? 자, 예를 들어 차입니다. 내가 훔쳤어, 차를. 그러면 나는 원래 주인이 아니지요. 근데 훔쳤는데 사고를 냈어. 그러면 그 사고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사고 낸 새끼, 위험하게 일으킨 새끼. 차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차에 대해서 정당한 소유권이 없죠. 없어도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된다. 그러니까 위험을 일으킨 놈이 소유권, 정당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따진다. 경찰에 가서 그런 거 따지면 나중에 물어는 보겠지. 이 차 네 거냐 아니 거냐. 근데 차가 네 거냐 아니 거냐를 떠나서 그 위험한 상태에 대해서는 이 새끼가 책임이 무조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발동될 때 당신 차입니까? 당신 차 아닙니까? 이거 물어보고 발동합니까? 일단 발동합니까? 일단 발동하죠. 워낙에 위험하니까 즉시 강제. 이해하셨습니까? 아직 무단횡단하고 있는데 당신 나이 몇 살이야? 이거 물어보고 발동합니까? 가서 일단 끄집어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걸 따지고 발동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경찰은 해야 되는 게 뭐다? 위험을 제거하는 거예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 새끼가 그 유지되는 걸 깨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발동돼서 끄집어낸 다음에 명령 강제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신원조사 할 때 이제 이런 거 물어보겠지. 그거는 나중에 판사가 재판 때릴 때 뭔가 좀 참작 사유가 되겠지요. 하지만 경찰권 발동되는 거에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다. 어때요? 이거 지금 상식입니까? 이거 설명 들어서 한 거예요? 원래 알던 거예요? 원래 알던 거죠. 이게 시험 문제라고. 이게 시험 문제. 아시죠,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은.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마지막 하나 가겠습니다. 카메라 조금 놓을까요? 여기가 행위 책임. 여기가 물건에 대한 상태 책임입니다. 그러면 경찰권이 발동될 때 동시에 다 발동될 수가 없다. 동시에 발동되면 참 좋은데 만약에 경찰이 한 명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은 차 지키고 있어야 되고 순찰차. 한 명은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상태 책임을 먼저 뭡니까? 발동돼가지고 TV를 끄게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단 행위 책임자한테 가서 이 사람들의 행위를 뭡니까? 제지하는 게 더 빠를까요? 어떤 게 더 급할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네? TV 끄는 거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TV를 끄면 이 사람들이 다 해산할까요? 바로? 바로 해산할 것 같아요? 순진한 생각하시네. 지금 결정적인 장면 되는데 TV 끄면 사람들이 폭동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야! 갑자기 TV를 끄고 지랄이야! 바로 TV 끄자마자 어이 끝났나 봐. 바로 집에 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우기지 마시고. 자, TV를 끄는 것도 우선이기 될 수 있지만 정황상 사람들이 바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동시에 있다라면 상태 책임보다는 일단 행위 책임에 먼저 발동하는 게 보통은 그렇다. 꼭 원칙은 아니고 물론 케바케니까 상황 봐서. 근데 보통은 어디에 먼저 발동되는 게 좋다? 행위 책임. 이 새끼들 먼저 밀어넣은 다음에. 됐습니까? 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됐죠? 끝! 설명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 책임의 원칙이란 이미 설명 끝났습니다. 기지개! 이것만 이번 시간에 알았어도 꽉 잡은 거예요. 자, 됐죠? 제발 우리 경찰학은 상식이다. 그러니까 자꾸 외우려고 들지 마라. 뭐 새로운 게 아니다. 명칭만 하나 정해놓은. 이제 앞으로 경찰 책임의 원칙 하면 그럼 딱 뭐가 나와야 됩니까? 위험을 일으킨 새끼한테 경찰권 발동된다고 다른 사람한테 발동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론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 때 정말 급박할 때 그 제3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때. 즉 1차적인 책임자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때. 1차적인 책임자가 뭐예요? 1차적으로 위험을 일으킨 새끼지. 됐습니까? 그 새끼만으로 해결이 안 될 때. 그리고 법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두 가지 요건이 꼭 있어야 됩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요건. 1차 책임자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때. 그리고 법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요건. 아주 급박할 때. 됐습니까? 그럴 때만 제3자, 즉 비책임자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다. 그거 아니라면 원래는 누구한테만 발동돼야 된다? 경찰 책임을 져야 될 사람. 책임진다는 건 어떤 책임을 지는 거다? 위험. 위험은 본인이 일으켰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경찰 책임자가 되는 요건에는 아무런 고려사항도 있다 없다? 없다. 딱 하나 고려한다면 뭐? 위험을 네가 일으켰냐? 안 일으켰냐? 그것만 가지고 책임자냐 아니냐 딱 따지는 겁니다. 오케이? 정말 이렇게 심플하게 딱 가셔야 돼요. 됐죠 여러분? Say yeah? 오케이. 자, 기지감 펴시고 여러분. 우리 강의 보신 친구들. 아마 이 경찰 책임의 원칙, 이게 지금 카메라 감독님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요.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자, 별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경찰 책임의 원칙이란 경찰 책임은 여기서 책임은 항상 뭐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위험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민형사상의 책임에 있어서와 같이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이미 틀렸죠. 고의냐, 과실이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경찰권 발동될 때는. 지금 급박한데 그런 거 물어보고 발동돼? 됐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재판할 때나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오케이. 정신병자라면 아무래도 책임이 줄어들겠지요. 됐습니까? 하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발동되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발동되는 그 순간. 됐습니까? 자, 그리고 뒤에 계속 읽어보면 경찰상 장해의 발생에 관하여 장해라는 말이 바로 위험입니다. 위험. 그래서 장해의 발생에 관하여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만 행하여진다는 것이다. 맞습니다. 또 여기도 이제 학생이 물어봐요. 대하여만 장해 발생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만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틀린 거 아닙니까 선생님? 아까 제3자한테도 발동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잖아요. 지금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원칙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원칙. 됐습니까? 자,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친구한테는 이게 어려운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별표 해두시고 반드시 이제 명확하게 이런 거 나오면 땡큐 하고 이제 받아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